우리 주변 이웃들의 삶과 지혜를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토크멘터리 유후. 궁금한 당신은 누구신가요? 요즘 불교가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불교 박람회, 불교 EDM 공연, 다양한 굿즈까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인 건 바로 청년들의 사랑찾기 프로젝트 사찰 소개팅 나는 절로입니다. 어쩌다가 청춘 남녀들이 절로 가게 된 건지, 그리고 불교가 왜 청춘 남녀들의 연애에 이렇게 참견을 하게 된 건지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는 절로의 기획자이자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이신 묘장 스님과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있는 스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회에 가장 좀 풀기 어려운 숙제 같은 그런 문제, 남녀 간의 인연 맺어줘서 저출산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또 나는 절로를 또 이끌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를 진짜 나는 절로의 해였다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인기였어요. 미혼 남녀들이 인연을 찾아 이색 템플 스테이에 몰렸는데요. 참가 신청자가 7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7월 7석을 앞두고 미혼 남녀들의 발길이 천년고찰 낙산사로 향합니다. 바다를 접한 산사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며 연애 특강 등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본격적으로 나는 절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에요. 아니, 왜 불교에서 청춘 남녀들의 연애를 장려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이게 좀 오래된 거예요. 벌써 프로그램이 10년도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로서는 지금이 나는 절로 간 시즌 2처럼 이제 하고 있고요. 원래 시즌 1으로 친다면 만남 템플 스테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됐는데 크게 이렇게 인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잘 몰랐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러던 차에 저희 직원들이 이 만남 템플 스테이를 다시 하자고 기획안을 올린 거예요.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잘 안 될 때를 기억하기 때문에 봤더니 강의가 한 서너 시간 들어가고요. 어떤 강의가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절에 대해서 궁금한 거 알려주는 시간. 그리고 뭐 또 저출산 관련된 교육 뭐 1시간 이상. 네. 그리고 밤 9시에 재우는 거예요. 청춘 남녀가 만났는데. 그렇죠. 아침에 또 108배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니까 이게 되겠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다 바꾸자. 예전에 잘 안 됐다는 것 여러분도 알고 나도 다 알지 않느냐.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남녀 간에 서로가 잘 이어질 수 있는 데 집중하자라고 해서 밤 9시를 11시까지로 늘렸습니다. 오. 네. 그래서 남녀 간에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원래 사실 처음에는 우리도 그 부분을 생각을 못 했다가 9시에 자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곳곳에 흩어져서. 저는 절에 그렇게 어두운 구석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좀 왜 이렇게 어둡지 하면 거기에 남녀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저게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절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11시까지 다 늘렸습니다. 사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식을 네. 개선하기 위해서 종교계에서 나서준다는 건 참 좋은 방향이긴 한데 네. 사실 사찰이라는 공간이 뭔가 금욕의 공간이기도 하고 신성한 곳인데 거기에서 청춘 남녀들이 소개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전 그렇죠. 느껴졌었거든요. 네네. 혹시 우려하시는 분들은 없으셨나요? 반대하거나? 이제 이게 우리 스님들은 옛날부터 호국불교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나라에 뭔가 숙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스님들은 자꾸 해결하려는 버릇이 있어요. 남의 그럼 문제가 아니다. 스님들 나의 입장에서도 문제다. 지금 나라의 네네. 큰 위기는 저출산이다. 그럼요. 거기서 또 이어져 오는 것이 출가자 감소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불교 신자들도 네. 줄어들고 있고. 네네. 그래서 스님들이 되게 좋아하시고요. 재밌어 해주시고 뭐 필요한 거 없냐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이제 나는 절로 해서 남녀가 이렇게 모여서 하면 해당 사찰의 주지 스님께서 인사말을 꼭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도 스님들께서 항상 공약을 거십니다.
그래요? 인연 맺어지면 내가 데이트 비용 주겠다. 오호. 네, 뭐 또 인연 맺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면 주례는 내가 서주고 어머. 저를 내가 결혼식 한 대로 공개하겠다. 그런 뭐 좋은 공약들도 많이 주시고. 그냥 자발적으로 그런 공약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스님들께서요. 와. 근데 정말 너무 그 참가자들 입장에서도 네. 불교의 공간인 그 사찰 안에서 스님들이 그 수양을 하는 공간인 거기에서 뭔가 연애를 한다는 게 좀 부끄럽고 좀 민망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참가자분들은 그래서 어떠시던가요? 그분들은 그래서 좀 더 스릴 있게 즐기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네, 아무튼 스님들은 되게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을 보듯이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봐주십니다. 자세하게 좀 이제 알아볼게요. 나는 절로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1박 2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디 여행을 갈 때 절도 가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 설레임에 남녀를 만난다는 설레임을 더 얹으면 얼마나 더 만남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아름답겠냐 해갖고 봄이 되면 꽃이 예쁜 절로 가고요. 여름이 되면 바닷가나 물가의 절로 가고요. 그다음에 겨울이 또 가을이 되면 단풍이 예쁜 절로 가고 그렇게 매번 이렇게 바뀌어서 가고 버스로 이동하는 것 자체부터 사실은 시작입니다. 공시적은 아니지만 네. 비공시적으로 그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매력을 어필할 수 있게끔 버스에 탈 때부터 이제 남녀 이렇게 앉습니다. 아, 그 자리는 정해져 있나요? 자리도 이렇게 추첨식으로 해서 이렇게 앉고요. 그러다가 휴게소 한번 들를 때마다 자리가 또 바뀝니다. 이동하면서도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네네.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그럼요. 주신 거군요. 근데 그 만남의 시간이 꽤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 시간이 한 3시간 이렇게 되면 한 3번 바뀌면 한 분당 거의 1시간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맺어진 커플들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버스를 타고 사찰에 도착하면 뭘 하나요?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또 하죠. 게임을 해요? 중요합니다. 왜 사찰 그러냐면 안에서? 네, 낯설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좀 더 친해지게끔 아이스 브레이킹이 많이 들어간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의 주 요소가 약간의 스킨십이 꼭 들어가는 게임이에요. 손을 잡아야만 이루어지는 게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 한번 하고 나면 네. 다 손잡고 다닙니다. 네. 이런 게임, 그러니까 스킨십이 필요한 이런 게임도 혹시 스님이 아이디어를 내신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뭔가 아이스 브레이킹 뭐 어느 행사나 할 때 해석 워크숍 뭐 신입사원 연수회도 하잖아요. 하죠. 네네. 네. 그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스님들이 이런 남녀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스킨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아이디어를 내신 게 신기해서. 그럼요. 전 진심을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스님들한테 와서 그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연인 관계에 대한 고민, 또 부부 관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그런 것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잘 알고 있는 것들 이 프로그램에 다 녹여내고 있죠. 신기하다. 그러니까 1박 2일 프로그램은 똑같지만 네. 사찰마다 또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또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절이 가진 되게 자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그것들을 최대한 끄집어내려고 하거든요. 여기 백양사 같은 경우는 정관 스님께서 천진하면 사찰 요리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배가시죠. 네네. 그래서 스님 앞에서 음식을 조금 배워서 남녀가 약간 꽁냥꽁냥하면서 음식 만들면 얼마나 또 재밌을까. 그렇죠. 정관 스님한테 요리도 배우면서 사실 네네. 그것도 흔치 않은 기회인데 네네. 또 이제 요리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또 서로의 뭔가 그렇죠, 그렇죠. 나 요리도 잘해요 어필할 수 있는 거고. 제가 그것까지 다 기획해 냅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백양사니까 저희 앉아 있는 이곳에서 아마 시작을 했을까요? 이곳에서 입제식 했죠. 입제식을. 게임도 여기서. 게임도 여기서 했고 여기가 그 사랑이 싹 텄던 공간이군요. 제가 알기로는 백양사 편 나는 절로가 11월 달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또 장상 백양사가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렇죠. 곳이잖아요. 그래서 일로 왔죠. 음, 단풍이 어디가 아름다운가. 네. 백양사 편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쟁률이 47대 1, 거의 뭐 50대 그렇죠. 1에 육박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네. 많은 분들이 또 지원을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한 비결은 또 뭐라고 보세요? 아,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들 하셔가지고 그 스스로 열심히 홍보들 해주세요. 아, 한번 하셨던 분들이. 네네. 그리고 그 SNS 통해서 엄청난 게 지금 홍보가 되고 있고요. 이슈 유튜버들도 막 우리 거 띄워주고요. 그리고는 또 참가자들이 또 추천을 해요. 나 전에 참가해봤더니 너무 좋았다. 그래갖고 친척을 보내고 선후배를 보내고 그런 분들도 추천서까지 본인이 꼭 옆에 써갖고. 저도 이제 막 찾아봤더니 조계종에서 하는 나는 절로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이 신뢰라고 하더라고요. 네. 스님들이 소개해주는 소개팅, 주선하는 사람은 뭔가 보장된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던데 네. 보통 어떻게 선발을 하세요, 참가자분들? 우선 그래도 이제 신분은 확실해야 되잖아요. 이제 재직증명서를 이제 조금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소개서도 쓰고 그리고 아이를 얼마 낳을 거냐 꼭 들어갑니다. 저출산 극복이 이제 그럼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가장 간절한 사람을 제일 먼저 보고 가장 꼭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1순위에 두고 그리고 이제 다 선발이 되면 저희는 또 그분도 명단을 갖고서 제가 또 기도를 해줍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이렇게. 그 만남 템스테이 나는 절로 하기 전까지 그 전날 밤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간절한 사람들 위주로 선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간절함이 어떻게 묻어나오는지 좀 궁금한데. 그 사연을 보면 조금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실은 그 안정적인 삶을 꿈꾸면서 정말 뒤 안 보고 사업적 어떤 성취? 사회적 성취만 위해서 돌아왔는데 점점 내 주위에 사람이 너무 없다. 이제는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조금 많아진 이때 배우자와 함께 한다면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제 포부를 밝히신 남자분도 계시고요. 네, 또 뭐 여성분들은 자기와 가장 친한 사람이 5명인데 다 떠나고 친구가 없다. 혼자 남았다. 정말 간절함이 묻어 나옵니다. 네. 아니, 나는 절로를 통해서 이제 인연이 된 커플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네. 통계로 나온 게 있나요? 몇 분 정도가 커플이 매 되셨는지? 회차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평균 이제 한 4커플에서 7커플까지 계속. 지금 전체로 따지면 한 커플 확률이 50% 정도는 늘 됩니다. 와, 근데 쉽지 않은 확률이잖아요. 50%라는 게. 네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커플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저희가 그 결정사라고 부를까요? 그 사람들이 자꾸 연락이 와요. 우리한테 왜 그렇게 많이 잘 되느냐. 오히려. 그럼요. 사실은 두 사람만 자유롭게 두고 마지막에 선택하락하면 아마 한두 커플밖에 안 나올 거예요.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해라. 그러니까 보통은 탐색에 집중하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일까를 탐색하는 데 집중하는데 탐색과 동시에 표현해라. 전 당신이 마음에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몇 사람한테 좀 하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바람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제가 흔히 말하면 호감. 양다리 아닌가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바뀌냐면 네. 그런 뜻을 저희가 또 받아서 이렇게 또 전달해 주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사전에 좀 압니다, 이게. 나는 마음이 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이미 마음이 없다는 것이 조금 지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 좀 이제 배제를 하는 거죠. 어차피 1박 2일 만에 깊이는 알 수 없으니까 또 커플 돼도 밖에서 또 자세히 알아가 보는 시간을 또 가져가야 되니까 그 시간은 좀 자유롭게 서로의 마음을 약간 오픈하는 거죠. 스님들이 진짜 큐피트가 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50%의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절반 정도는 커플이 되는 건데 네. 또
나머지 절반은 커플이 안 된 거잖아요. 정말 안 되죠.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신 분을 위해서는 총동창회라고 이름 붙여서 아. 1년 중에 계속 참석했었던 분들이 오시라고 해요. 근데 커플 되신 분도 오락하고 안 되신 분도 오락하거든요. 총동창이니까 누구나 참가자 누구나 자격이 있으니까. 근데 막상 와보면 커플 안 되신 분들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다시 한번 아. 이런 이름 붙이면 싫어하실 텐데 패자부활전이 싫어하실 아유, 텐데 부활전이면 좋죠. 네. 아무튼 다시 한번 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표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요. 딱 걸렸어 날 보는 내 눈빛이 심한척 잘 숨겨왔어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은 인연으로 맺어진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비가 함께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교는 있을 수도 있고 백양사 신길동입니다. 반갑습니다. 89년생이고요. 원래 집은 경기도 일산이고 지금은 직장 때문에 강원도 원주에 있고 낙산사 참여했을 때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그 인연으로 같이 총동창회에 오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오늘 내일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절로 총동창회 참여해가지고 연말에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인연 만나서 새해에는 좀 예쁜 사랑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이게 나눔절로 참여해서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기회 되면 여기에서 조금 인연이 돼서 내년에 꼭 결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나는 절로가 인기인 걸 보면서 요즘 청년들이 결혼에도 관심 없고 뭐 아이에도 관심 없고 그냥 혼자 다 살고 싶어 한다라는 인식이 좀 강했는데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도 결혼하고 싶어 하는구나,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다른 언론사가 주는 상에서 또 대상을 받았어요. 이 프로그램으로. 네네네. 근데 거기 상을 받으시는 어머니가 한 게 자기가 평생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다. 부모님의 기대치도 있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아이가 왔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신랑과 의논 끝에 그냥 소중하게 왔으니 받아주자 했더니 아이를 낳고서 내가 그동안 성공을 위해서 쫓아왔던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모든 성취감은 감히 비할 바가 아니구나. 그게 지금 아이를 3까지 낳으셔가지고 잘 기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뭔가 사랑을 줄 수 있는 큰 감동이 있잖아요. 주는 것도 큰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주는 행복의 길로 가셨다. 삶의 행복을 얻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족을 통해서 또 자식을 낳음을 통해서 사랑을 주는 행복을 꿈꿔보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기업에서도 이제 네, 출산율을 높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네. 돈도 쓰고 하는데도 백약이 무효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자체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지자체도 몇 군데 또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저희 컨설팅 기관이어서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저희한테 물어와가지고. 너무 잘 되셔가지고 보니까 지자체는 너무 자꾸 의전을 신경 쓰십니다. 의전. 그래서 가장 빛날 존재는 그 만남의 참가자인 그 대상자들이 빛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관장님들이 빛나게끔 세팅을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시작부터 어긋나는구나. 우리처럼 출연자에 참가자에 집중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해도
또 상사를 모시는 입장에서 그쵸,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저출산. 이건 어떻게 좀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종교가 이렇게 돈을 줄 수도 없는 거고 집을 마련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법을 만들어 줄 수도 없잖아요. 저희 같은 종교계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인식 개선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좋은 사람 만나기 어려워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 4위 정도 됩니다. 그렇죠. 결혼하기 어떤 게 장애가 되느냐 할 때 그때 그 부분은 저희 종교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도 하고 있고, 또 세상은 계속 이렇게 뭔가 앞 사람을 보고 배워요. 프랑스가 지금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하거든요. 그 이유는 삼촌 할아버지 이런 분들의 세대가 되게 자유연애하고 자녀를 낳지 않고 그냥 그 결혼이란 틀에 갇히지 않고 살던 세대였는데, 자라난 청소년 세대 때 보니까 그분들의 삶이 외롭고 쓸쓸하고, 또 기후 위기에 뭔가 기후 변화 때문에 큰 더위가 왔을 때 고독사 하시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답니다. 그걸 보면서 가족 곁에 있어야 되겠다. 혼자 살면 안 되겠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출생률이 오른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뭐 아이를 낳는 게 괴로움이야라는 것도 저는 착각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침묵하는 다수는 소중한 가정을 다 꾸려가고 싶어 하니까 그분들의 소리에 더 기울이고 그분들과 같은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아이도 잘 길러내고 또 결혼도 잘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도 오히려 그냥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해, 왜 이렇게 아이를 안 낳아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침묵하고 있는 그런 다수들이 좀 연애도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고 또 결혼해도 그렇죠.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결혼을 하는 것이 되게 좋은 일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행복한 일이다라는 것을 저희 참가자들과 함께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것도 원래 이렇게 익숙치 않지만 네. 나오는 게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을 대신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이제 조계종 덕분에 불교가 재밌다, 불교가 네. 힙해졌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유진 스님의 네네. 등장도 그렇고. 이 또한 지나가리 재치 있는 노랫말과 승려 복장으로 공연을 펼치는 유진 스님.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열린 연등놀이 행사 현장입니다. 불교가 계속해서 대중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요, 저희는요 계속 노력해왔습니다.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잘 안 돌아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요새 또 갑자기 돌아봐 주세요. 이게 뭘까? 저희도 되게 궁금하고. 근데 저희는 항상 어떤 틀을 깨는 데 익숙한 종교예요. 전통을 보존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지만 반대로 저희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재행무상이거든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바뀌더라도 그럴 수 있지. 세상은 변하는 거니까. 세상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아.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받아들여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유진 스님이 뭐 부처님 잘생겼다, 부처 핸섬 뭐 이렇게 네. 하는 것도 스님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신가 봐요. 귀엽게 보는데. 아니, 제가 같이 방송을 해봤어요. 그러세요? 좀 파격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방송 출연하기 직전에 한 30분간 얘기를 했는데 30분 동안 저는 한 개그를 60개를 받은 것 같아요. 쉬지 않고 멘트를 날리시더라고요. 정말 이분은 프로시구나. 근데 이제 그분이 사실은 불교를 모르고 막 그렇게 개그를 하면 우리의 그 약간 영린 같은 또 그쵸. 불편한 골짜기를 또 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절에 와서 막 삼천배도 하고 스님한테 이렇게 궁금한 거 묻기도 하고 그런다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스님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저기 비하하려는 의도가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냥 웃기려고 한 정도 수준이구나라고 해서 그 정도는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묘장 스님이 청년들의 연애에만 네. 이렇게 관심이신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재난 현장에 달려가셔가지고 또 구호 활동도 많이 하시고 더 프라미스라는 구호 단체도 운영하고 계시죠. 네네. 그 단체는 이제 국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고요. 제가 처음 설립할 때부터 재난 현장에 무조건 간다. 저희가 어떤 사람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분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또 이웃도 잃는 그런 분들. 그래서 그분들 곁에서 항상 도움을 주려고 구호활동에 항상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회의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앞서 얘기하신 그 조계종이 아무래도 네. 호국불교이기 때문인가요? 큰 틀에서는 좀 연결점이 있죠.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늘 머무르면서 그분들을 구제하려는 마음 자체가 사실은 호국도 국자, 나라에 보통 이제 집중하지만 저희 불교 입장에서는 나라를 구한다기보다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전쟁을 멈추게 하는 데 집중한다면 이 전쟁은 끝나고 고통받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살상의 계를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참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맥락에서 네. 이제 우리나라에 직면한 저출생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계신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위험한 순간에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막 시신이 쌓여 있는 모습도 봤고 또 뭐 시실 발굴 현장에도 있었고 또 죽다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고 지금 살아있는 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기쁜 일이고 나한테 받은 되게 행운 같은 일이고 귀한 선물인데 이것들을 소비할 일이 아니다. 최대한 이런 소중한 기회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된 거죠. 그런 현장에 가서 보셨기 때문에 또 이 가족이라는 거, 집이라는 거,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잘 네, 아셨을 네, 것 네. 같아요. 오늘 방송을 듣고 나서도 네. 여전히 결혼과 출산이 좀 두렵다, 망설여진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신가요? 가족 이제 참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지금 아직도 마음이 안 변했다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요.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죽다 살아나는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행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러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매일매일이 어제와 다른 새로운 날이고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 내 곁에 가족이 있다는 거 얼마나 든든해요. 그래서 그런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귀한 것이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그런 귀한 인연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 거면 출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들었던 많은 말씀들 중에서 내가 사랑을 받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해 줄 수 있는 것도 참 큰 행복이다라는 게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절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나라 출산율도 절로 오르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절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묘장 스님이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시청자분들께. 네, 나눔과 또 베품으로 올 한 해 만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입가에는 늘 웃음이 떠나지 않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또 2025년에는 꼭 좋은 인연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